잠시 숨 돌리는 듯 했던 미중 관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예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유학비자 취소부터 반도체 기술 차단까지 여러 보복카드를 내세우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를 갑자기 2배로 올리는 등 강경 모드로 돌아서자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흔들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관세 우려의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만 0.13%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1%, 0.32%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중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대폭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규제에 나선다는 보도에 엔비디아는 3% 가까이 빠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고별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하락했는데요. 같은 날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 CEO가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월마트가 1% 넘게 뛰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다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후 제이미 싱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발언에 나섰는데 그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 공급을 늦추면서 사실상 중국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히토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잠잠해지던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물론 간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무역 문제를 직접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다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관세에 따른 타격이 아직까지 지표들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우선 물가는 확실히 안정돼 가고 있는데요. 4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1%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또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1%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2.5% 오르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소득이 0.8%나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요. 다만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출이 그만큼 확대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0.2%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크게 둔화했고요. 저축률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보다 보수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소비심리 데이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하락했습니다.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에 따르면 우선 종합지수는 52.2로 집계되면서 예비치보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도 예비치의 7.3%에서 6.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6%에서 4.2%로 내려가면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중국 관세 유예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월 상품 무역 적자는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제품을 미리 사재기에 나서면서 상품 수입이 급증했었는데 4월 해방의 날 이후 고율 관세가 발효된 국가들이 수입 물량을 줄인 영향입니다. 이로써 상품 수입은 전월 대비 20% 넘게 급감한 가운데 수출은 소폭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3월에 1,623억 달러에서 4월에 876억 달러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이번 수치들이 나온 후 애틀랜타 연은은 2분기 GDP 추정치를 기존 2.2%에서 3.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7월 증산 규모를 결정하는 가운데 예상되어 온 하루 41만 1,000배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15%, 0.9% 떨어졌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예상했던 만큼 증산 규모를 이어갈 것이라는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움직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핵심 데이터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5월 고용보고서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5월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는 1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4월의 17만 7천 개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에서 고용 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발표치가 예상보다 더 밑도는 것으로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ISM에서 공개하는 제조업 수치, 서비스업 수치도 시장 관심도가 높은 만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관세 전쟁의 시장의 화두로 올라온 이번 주 시장 변동성 대비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